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소식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정말 엄청난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폭탄 발언을 날렸어요. 이번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제목 보셨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발언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2025년 10월 29일, 그러니까 딱 어제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이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업계 전문가인 소여 메릿이라는 분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소여 메릿이 뭘 올렸냐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 서비스 지역과 웨이모의 서비스 지역을 비교한 그래픽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픽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테슬라의 오스틴 지역 서비스 범위가 웨이모의 서비스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눈에 확 띌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걸 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이어서 하드웨어 기반은 이미 아주 오랫동안 구축되어 왔다 라고 강조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만으로 수백만 대의 기존 차량들이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 차량들을 일일이 배치해야 하고 서비스 지역도 천천히 넓혀가야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어때요?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있는 거예요. 이 차량들은 이미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다 장착되어 있어요. 카메라도 있고 센서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딱 하나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업데이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밤새 업데이트하면 아침에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 있잖아요. 테슬라가 노리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하루아침에, 아니 어쩌면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시겠어요? 역사상 이런 방식으로 확산된 기술이 있었나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론적으로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발언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머스크는 이런 코멘트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야망에 정말 좋은 신호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야망이 이제 드디어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테슬라가 무인 감독 FSD, 그러니까 안슈퍼바이스드 FSD를 차량 공장들과 오스틴 그리고 베이 에어리어에 배치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현재로서는 오스틴의 로보택시들과 베이 에어리어의 라이드 헤일링 차량들에 여전히 운전석에 안전 모니터가 타고 있어요. 완전 무인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안전 모니터가 있다는 건 아직 테스트 단계라는 뜻이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언제든지 완전 무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테슬라의 최신 오스틴 확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번 주에 테슬라가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243평방마일로 확장했어요. 243평방마일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일단 이게 지금까지 테슬라가 운영한 서비스 지역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2달 전 서비스 지역의 거의 3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2달 만에 3배로 늘어났다고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시겠죠? 더 재밌는 건 웨이모와의 비교예요. 웨이모는 자율주행 업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는 회사잖아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운영하는 회사고 이미 수년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해 왔어요. 근데 웨이모의 오스틴 현지 서비스 범위가 얼마냐면 약 90평방마일에 불과해요. 여러분, 테슬라가 243평방마일이고 웨이모가 90평방마일이에요.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거의 2.7배 정도 더 큰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웨이모는 수년간 이 분야에서 활동해 왔는데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비스 지역에서 웨이모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확장은 테슬라가 8월 이후로 오스틴에서 진행한 두 번째 주요 업데이트예요. 8월에 한 번 확장하고 이제 10월에 또 확장한 거죠. 이 속도를 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링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테슬라와 웨이모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둘 다 자기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확장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웨이모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 실제로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죠. 안전 기록도 꽤 좋은 편이고요. 근데 웨이모의 약점이 뭐냐면 확장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이모는 특별히 제작된 자율주행 차량을 사용하거든요. 새로운 지역의 서비스를 확장하려면 그 지역에 상세한 3D 지도를 만들어야 하고, 차량들을 새로 배치해야 하고, 현지 규제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반면에 테슬라는 어떤가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이 차량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가 테슬라의 AI 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도 이미 장착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는 진짜 경쟁은 기술이 테슬라의 전체 차량 플릿에 활성화되는 순간 결판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테슬라는 사실상 자율주행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웨이모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안전하다고 해도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차량 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냐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도 엄청나게 낙관적인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중 많은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늦게 실현되거나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완전 자율주행이 곧 실현된다고 계속 말해왔어요. 근데 여전히 안전 모니터가 필요한 상태잖아요. 물론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완전 무인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자율주행에는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 규제 문제, 보험 문제, 윤리적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게 산더미처럼 많거든요. 각 나라마다 각 주마다 규제가 다르고 승인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정말 중요해요.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이에요. 테슬라의 FSD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FSD를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최근 버전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한다고 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데이터예요.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매일같이 수십억 마일을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은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계속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하드웨어 기반이 오랫동안 구축되어 왔다는 말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테슬라는 몇 년 전부터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기본으로 장착해 왔거든요. 심지어 고객들이 FSD 기능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하드웨어는 이미 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준비되면 바로 대규모로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제 경쟁 구도를 좀 더 넓게 봐볼까요? 자율주행 시장에는 테슬라와 웨이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GM의 크루즈, 아마존의 주크스, 중국의 바이두 같은 회사들도 경쟁하고 있어요. 각자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크루즈는 한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안전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한 적도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여주는 사례죠. 바이두는 중국에서 꽤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근데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독특한 이유는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테슬라는 개인 소유 차량과 로보택시를 결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비전은 이래요. 당신이 테슬라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출근하고 나서 차가 주차장에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차를 로보택시로 운영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당신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차가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예요. 차량 활용률을 극대적으로 높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차량은 하루 중 95% 이상의 시간을 주차된 채로 있다고 해요. 엄청난 낭비죠. 근데 이걸 로보택시로 활용하면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차량 마모는 어떻게 할 건지, 청소는 누가 할 건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등등.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생각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 확산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고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각국의 규제 당국들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완전 무인 운행을 허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작하고 안전 기록이 쌓이면서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결국에는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강점은 이미 차량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승인되면 미국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유럽에서 승인되면 유럽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사이버캡이라는 전용 로보택시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처음부터 로보택시 용도로 설계된 거라 운전석이 따로 없어요. 생산 비용도 낮추고 효율성도 높이고 로보택시에 최적화된 차량인 거죠. 이런 전용 차량과 기존의 테슬라 차량들을 결합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차량 수를, 아니면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아이러브9은 항상 최신 테크 소식,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